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김영준TV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보통사람. 네 번째 이야기, 글로벌 TNT의 황동명 대표를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황동명 대표를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본인은 뭐 아니라고 책에도 써놨는데 나도 이거 돈 많이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무작정 한번 뛰어들었던 거죠. 이제 뒤에서 몰래 따라다도 다녀보고. 우리 황 대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지금쯤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들을 취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좀 히트를 치고 많이 팔았던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냥 보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돈 되는 아이템으로 보이는 건 다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회사가 수입한 아이템이 한 700여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유명 브랜드 운동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 유아용품, 뭐 중고 골프채, 중고 명품, 자동차 부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로 하고 있는 게 생활용품, 우리 일상생활에 속에 쓰이는 이런 생활용품들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 이제 유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온라인 쪽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매하시는 분들,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모든 재고를 다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물건을 판매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배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온라인 B2B 보통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또 이제 B2C에도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이번에 새롭게 만든 이제 글로벌 DNS라고 하는 회사는 조금 전문성 있는 아이템들, 이제 소형 가전제품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온라인에서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지금까지 10년 넘게 몸으로 체득해왔지만 조금 더 다듬고 정형화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전문 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 청년들에게 마케팅 관련된 업무들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요즘 또 영상 컨텐츠들이 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조금 모셔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께 또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은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 회사 이야기 하셨으니까 좀 이따 다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마케팅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잠깐 학교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원래 이제 공대를 갔다가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 뒤에 사업한다고. 다시 보니까 돌아가서 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자리가 좀 잡히고 나서 학교 다시 돌아간 겁니까? 완전히 자리가 잡혔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학교를 중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말한 대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조직 생활을 전혀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기존에 다니던 공대는 완전히 자퇴를 했으니까 편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로 편입을 해서 다시 공부를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박사까지 내책임에 달리셨어요? 네, 했습니다. 박사는 어떤 걸로 학위를 받았습니까? 박사 이제 경제학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유통 쪽으로 했죠. 논문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기업 효율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대표가 하시는 사업하고 다 연결되는 공부들을 하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다 따셨다, 그죠?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황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본인도 창업을 해보셨는데 창업 희망자들 강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창업 지원 제도가 많은데 정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문제점이나 미비점도 많이 있겠죠. 우선 그런 것부터 한번 지적해 주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창업 관련 교육에 초빙을 받아서 수업을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일단 창업자분들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야지 마음을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솔직히 상황이 어떻냐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취업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분은 아직까지 창업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마인드의 문제죠. 마인드 세팅도 그렇고, 뭔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100%는 아니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좀 있다고. 그렇죠. 괜히 돈만 쓰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받는다 그러면 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토대로 마중물로 해서 성공을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을 해버리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원 사업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제가 일부러 이런 쪽에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하고 얘기를 해주면 또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쓰는 것도 참 좋은데 적절한 분들에게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실패조차도 그 다음의 성공을 위한 좋은 미천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훌륭한 실패일 텐데 그거를 잘 평가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일단 혼자 스스로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크게 시작하지 마라 제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뭐 자본이라 그러면 300이 되든 500이 되든 1000이 되든 정말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해보고 망해도 된다. 왜?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대신 망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얻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 스스로 뭔가 시작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한번 도전했다가 설사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해버리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해버리다 보면 그러니까 창업 지원의 가장 초기 단계 창업 희망자 입장에서 보면은 돈으로 먼저 도와주는 것보다는 안내해주고 교육해주고 그 정도를 도와주는 것 정도. 저도 지금 나름대로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도 이걸 내가 판단해서 결정했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베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판단이 서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냥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인드면 절대 저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독을 품고 정말 악착같이 덤벼들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마인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먼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판단이 서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판단이 설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또 적극적인 지원을 또 해줘야 되겠죠. 빨리빨리 성장해서 이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이 됐으면 합니다.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그게 세상에 정답이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잘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도 그러나 본인들도 많이 도전도 해봤고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사례를 또 접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가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제안을 좀 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만큼 창업을 하기 좋은 나라는 저는 정말 없다고 보거든요.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IT 쪽이라든지 온라인 기반으로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라인 생태계가 잘 발전된 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만들어진 시스템 내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큐베이터를 해주는 창업 공간에 이제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제 전문가분들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언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했던 분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식당 창업을 한다 그러면 식당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어 하냐면 백종원 씨 같은 사람에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음식도 만들어 보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뭐 음식 평론가, 뭐 조리 연구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부산시에서도 성공한 청년들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자리 잡았던 분들을 그런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똑같아요. 교수님들 아니면 뭐 박사학위 소지자들 지금 그런 사람들도 뭐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교육, 특히 산교육이라 그러나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이런 분들 잘 배치해 주는 게 중요하다. 벌써 15년 정도를 일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왔잖아요. 일본도 많이 가봤죠? 몇 번 정도 가봤죠? 일본만
제가 요 근래에는 여권을 펼쳐본 적이 없어서 외국을 못 나가니까 한 230번 정도. 여권이 맨날 자주 바뀌겠네. 네, 계속 책입니다. 네네네. 일본을 23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인들과 계속 사업을 해보셨는데 황 대표가 보시는 일본 또 일본 사람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일본 가기 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일본은 정말 우리가 적이라고 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일본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성이라든지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너무 잘 되길래 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패망을 하고도 경제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참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좀 처음에는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배워야 되는 건 분명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도 많이 느껴요. 특히나 이제 일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매뉴얼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에 박힌 대로 조직적으로 탁탁탁 움직이는 건데 이게 예전 시대에는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는.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시대가 워낙 빨리 급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일본이 그걸 못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너무 이제 전통이나 관행에 젖어서 가니까. 우리가 한참 많이 욕을 들어먹었던 게 뭐냐면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팍팍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그 스타일이 또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고도화되고 시대가 빨리 급변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보면 아, 옛날에는 참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요즘은 되게 많이 뒤처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변화를 쫓아가려 그러면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정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하면은 막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국을 되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일본의 분들이 자꾸 그렇게 밤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와 미우나 고우나 제일 가까운 이웃국이고 서로 또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 둘 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잘 지내죠. 잘 지내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우리가 또 뭐 비판도 하고 또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고 그러겠지만 돈 사람들하고의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설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황 대표 같은 분이 그런 민간 외교 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인의 사업가로서 장기적인 목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사업은 급속도로 막 성장시키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솔직히 사업에 대한 꿈보다는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15년 정도 장사꾼이자 사업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과 무를 겸비한 사람으로서 지식과 실전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뭐 교육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 20, 30대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점점 앞으로 직업들도 많이 사라질 거고 힘든 시기에 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 청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서 후배들을 좀 양성해서 그 후배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고용하고 우리나라 부산 혹은 대한민국의 경제 0.00000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계속 했던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지금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제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감을 잃지 않고 새로운 거 계속 받아들이고 또 후배들에게 또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멋진 계획입니다. 진짜 힘들어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도 알려도 주고 또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멋진 청년 멘토로서 역할도 더 크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청년의 끝물인데 그러면서도 동시대의 이 후배들, 청년들에게 크게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언덕 같은 존재가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별사람,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보통 사람입니다. 황민동 대표가 진짜 이 딱 별사람이라는 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청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큰 사회봉사, 또 명예로운 인생 계속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